어, 인볼브 브레인. 뇌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인간의 몸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뇌의 75%가 수분이라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뇌가 결코 단단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뇌를 구성하는 것은 신경교 세포로 여기며, 글리알은 아교, 글루라는 뜻의 그리스어다. 글루아교, 신경교 세포의 주요 역할은 신경세포가 구조를 이루거나 기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능도 많다. 수분과 신경세포 다음으로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뉴런 신경세포이다. 여러 면에서 뉴런은 고도로 분화된 세포이자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이다. 뉴런은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다른 뉴런에게 전달함으로써 뇌의 몸에 특정한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뉴런이 다른 뉴런과 전기화학적인 신호 충동의 형태로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뉴런은 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이다. 신경계는 뇌와 척수 또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회로망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신경계가 다른 순환계와 달리 특별히 여겨지는 이유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의 독특한 정보 교환 방식 때문이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뉴런이 모여있다. 모래알갱이 크기의 뇌 조직에는 약 10만 개의 뉴런이 들어있다. 또한 뉴런은 매우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조약돌 크기의 뇌 조직에 들어있는 뉴런을 쭉 이으면 길이가 약 3km나 된다. 뉴런 하나의 크기는 1mm로 뇌 전체에는 약 1000여 개의 뉴런이 있다. 1000여 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실감나는가? 지금부터 1초마다 하나씩 숫자를 센다고 가정해보자. 1000여 개까지 센다면 무려 3171년이 걸린다. 또 종이 천장을 쌓아 올린다면 그 높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런던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것이다. 물론 뉴런 중에는 뇌에 있는 것보다 더 긴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뇌에서 척수까지 뻗어있는 뉴런은 길이가 약 92cm가량 된다. 그러나 길이에 상관없이 뉴런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모두 같다. 아마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할 일에 대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뇌의 뉴런은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뇌의 여기저기에 전기화학 신호를 보내며 정보를 모은다.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배고픔을 조금 느낄 수도 있다. 감각 뉴런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감각 뉴런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체온, 목마름, 통증과 같은 몸의 내부 상태 역시 뇌에 전달한다. 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는가? 때에 맞춰서 운동 뉴런이 뇌와 척수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기화학 신호를 보낼 것이다. 뉴런 간의 의사소통 방법은 모두 같다. 하지만 신경망은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 여기서 개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무와 비슷한 뉴런의 구조. 뉴런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잎이 다 떨어진 턱갈나무의 모습과 비슷하다. 나무의 가지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도 신경세포체와 핵이 위치한다. 세포체, 핵과 DNA, 수상돌기, 측색.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뉴런의 핵 역시 DNA라고 불리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다. DNA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산을 지시한다. 뉴런과 다른 세포
DNA는 거의 유사한데 다만 몇 가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근세포에서는 근조직을 구성하는 특별한 근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또한 뉴런은 다른 세포들과 구조가 다르다. 뉴런은 위아래에 다른 종류의 신경돌기를 가지고 있다. 나무 기둥처럼 보이는 가운데 부분은 축색돌기라고 불리는 긴 섬유다.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자. 잔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안테나처럼 뻗어있는 이 잔가지들을 수상돌기라고 한다. 덴트라이트. 모든 뉴런은 많은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수상돌기 끝에는 작은 알갱이처럼 생긴 수상돌기 가시가 있다. 작은 혹 같기도 한 수상돌기 가시는 외부의 정보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학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런의 모습은 마치 나무와 같지만은 유연하기로 따지면 나무보다도 삶은 국수에 가깝다. 뉴런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은 뉴런의 종류는 위치와 모양, 전기화학, 신호의 방향, 돌기의 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또한 뉴런은 신경돌기의 수와 뻗어있는 모양으로 구분한다. 우선 축색과 수상돌기와 같은 신경돌기의 수에 따라서 무극뉴런, 단극뉴런, 이극뉴런, 다극뉴런으로 나눌 수 있다. 단극뉴런은 나무의 몸통에 해당하는 세포체에서 하나의 축색돌기가 나와서 두 개의 가지로 나뉜다. 뉴런의 다양한 종류. 수상돌기, 축색돌기, 단극뉴런, 다극뉴런, 하위운동뉴런, 추체세포, 손의 피질, 과립세포. 크기에 따라서 뉴런을 구분할 수가 있다. 뉴런의 축색돌기와 수상돌기는 복잡한 그물망을 이루며 서로 신호를 교환한다. 축색돌기는 다른 뉴런으로 전기화학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나무에 비하면 뉴런은 다른 뉴런의 뿌리 축색말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나뭇가지 수상돌기를 통해서 받고 다시 자신의 뿌리 축색말단으로 이동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서 뉴런들 사이의 신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뉴런 간의 신호 교환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다. 중요한 것은 뉴런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신호 교환을 한다는 점이다. 뉴런과 뉴런 사이는 시냅스라는 것이 불리고 간격이 존재한다. 바로 시냅스, 간격. 신경충동의 방향이고 수상돌기, 세포막, 시냅스. 여기서 이해를 위해서 뉴런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단순화했지만 실제로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다. 앞의 그림에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보통은 한 뉴런의 축색말단에서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때때로 축색말단에서 나온 신호가 다른 뉴런의 세포체에 직접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정보는 신경충동을 타고 자 이번에는 연필을 짚는다고 가정해보자. 뉴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에 움직이는 신호를 전달할까?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경 간의 신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신호 교환은 뉴런의 세포막 또는 원형질막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상피세포의 세포막처럼 세포체와 돌기를 포함한 뉴런 전체를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이 막이 매우 얇아서 그 두께가 8나노 정도여서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다. 당신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이온이라는 용어를 배웠을 것이다.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전기를 띠는 원자로 이런 성질로 인해서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뉴런의 세포막은 특정 이온을 확산하면서 그 밖의 이온의 이동은 통제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음전하를 띠는 염소 이온.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뉴런의 세포막 안쪽 표면은 음전하를 띈다. 세포 바깥쪽에 양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면 세포막을 통해 더 많은 양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막의 안쪽 표면이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온은 1000초분의 5의 동안 움직인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색 돌기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충분하다.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을 통해서 빠르게 이온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세포막에서부터 축색 말등까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활동 전이나 라고 부른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온은 재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일단 활동 전이가 시작되면 신경세포에는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신경충동 너브 임펄스가 시작된다.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당신이 긴 밧줄의 끝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만약에 당신이 밧줄을 흔들어대면 파동이 일어 밧줄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단 뉴런에 충분한 자극이 주어지면 신경충동이 일어나서 축색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내려간다. 신경충동이 모두 끝날 때까지 전류가 하나의 파동으로 축색 돌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실무유로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이해를 위해서 뉴런의 활동 전이를 뉴런이 흥분되었을 때 또는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라는 말로도 표현할 것이다. 전류가 신경섬유를 이동하는 속도는 매우 놀랍다. 일단 신경 자극이 시작되면 그 강도와 속도는 이동이 끝날 때까지 똑같이 유지된다. 내가 활동하면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뉴런의 내부와 외부에 이온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전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전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피에 전극을 붙이고 뇌 활동을 잃는 것을 뇌전도라고 검사한다. 뇌 신경세포가 일렬로 활성화되면 여러 종류의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곧 다양한 마음의 상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떤 생각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전자기장 활성화 패턴을 알게 되었다.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인간의 뇌 속에는 매 순간 전기 충동이 발생한다. 매 순간 뇌의 곳곳에서 수백만 개의 뉴런이 활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루 동안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충동의 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기 충동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 이제 정보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뉴런이 만들어내는 전류가 다른 뉴런으로 이동할 때는 두 뉴런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야 한다. 발신자 뉴런의 축색 말단과 수신자 뉴런의 수상돌기 사이의 간격인 신경세포 접합부 시냅스 또는 시냅스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시냅스는 접속 혹은 결합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접속 신경충동은 이 간격을 통해서 막힘없이 다른 뉴런으로 이동한다. 정보를 전송하는 축색 돌기가 끝나는 부분이자 시냅스가 시작되는 부분을 시냅스 전말단이라고 하고 정보를 수신하는 수상돌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자 시냅스가 끝나는 부분을 시냅스 후말단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뉴런들이 기차처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축색돌기는 여러 신경세포에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다. 말하자면 정보를 분산하는 것이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주변의 여러 신경세포에 신호를 퍼뜨린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뉴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천 개의 다른 뉴런에 정보를 연쇄적으로 이게 분산하고 그러니까 이 함부로 칼을 대거나 함부로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신경을 조직이 있는데 자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반대로 수렴이 일어나는 현상도 있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여러 신경세포로부터 받은 신호를 하나로 통합해서 축색돌기로 전달한다.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 떡갈나무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보자. 떡갈나무 가지 위로는 또 다른 수천 개의 나무가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나무들의 뿌리가 떡갈나무의 나뭇잎을 건드리면 나무는 이것을 하나의 정보로 통합해서 뿌리까지 보낸다. 수렴을 통해서 신경 자극의 몇몇 뉴런으로 모이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연필을 집을까? 이번엔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을 집기까지 우리 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손을 뻗어서 연필로 들어올리는 순간 뇌의 여러 부분에서 수많은 뉴런들이 활동 전이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그리고 당신의 팔과 손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다음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물론 항상 이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필을 집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서 첫 번째 활동 전이를 일으킨다. 연필로 눈을 돌리면 두 번째 활동 전이 후두엽에 당신이 본 것의 이미지가 기록되고 측두엽은 당신이 본 이미지를 연필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고 전두엽에서는 연필을 집으려는 생각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필을 집는 데 필요한 움직임을 개선하기 시작하면 전두엽과 두정엽은 팔부터 손까지 손가락까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필을 잡았을 때의 감각이 떠오른다. 두정엽을 통해 연필의 모양과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수의근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소원에서 연필을 잡도록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한다. 만약에 소원에가 없다면 연필을 잡기는 하겠지만 머리 위로 날려버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동안에 나트륨과 칼륨 이온들이 뉴런을 들락날락거린다. 나트륨, 칼륨.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해파리의 신경계. 제초의 신경세포는 현재 해파리와 유사한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다. 수백만 년 전에 이 원시 해파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감지하고 먹이 쪽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파리가 수축과 이완으로 몸을 움직이는 특별한 세포를 발달시킨 것은 필수적이다. 해파리는 환경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즉 외부 환경에서 감지한 정보를 운동세포에 전달하는 어떤 체계가 요구된다. 바로 이것이 신경계가 하는 역할이다. 신경계는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에 반응하여 행동을 취한다. 아까 말하면 이 원시 해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과 인지 능력을 갖춘 신경계가 필요했고 결국 신경세포와 감각기능, 운동기능을 발달시켰다. 최초 신경계를 만든 것이다. 해파리와 같은 원시 생물에서 진화한 단순계 신경계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진화의 기준 형태가 되었다. 단순한 신경계가 어떻게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신경계로 도약하게 된 것일까? 원시 생명체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존재로 진화하기 위해 신경세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복잡한 신경계의 더 뇌가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기억하고 배우며 환경에 쉽게 적응하게 되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큰 뇌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